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6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크게 상승했죠. 1.76% 상승해서 202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0.82% 상승해서 49,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장세였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성 SDI의 경우 11.49%나 상승해서 38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LG화학은 6.29%,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무려 14%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비교적 지루한 장세가 이어진다면 그린 뉴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배터리, 이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교적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비록 출렁일지라도 전기차와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속될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역시나 외국인이 순매도 행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소폭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제 제재 움직임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광 산업에 대한 기지개를 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경제 제재 움직임 때문에 어제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지수를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87% 상승했고, 프랑스는 약 2% 정도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인데 장 중간에 2.55%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휴장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제재 움직임에 대한 증시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 완화 이러한 조치가 더욱더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증시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코스피가 8,900포인트까지 크게 떨어졌죠. 2000포인트에서. 그리고 이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측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증시가 2200에서 1400포인트까지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거의 2, 3개월 만에 코스피 직전의 주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상승한 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갈놈은 간다 이러한 생각을 되뇌이고, 그 갈놈이라는 것은 시장이 관심을 갖고 항상 돈이 몰리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금리가 낮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만 2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비교적 큰 폭으로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좋은 점만 보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락 구간에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처럼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정말 하락장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동학개미운동,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2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특히 언택트 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를 넘는다, 다시 하락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2000포인트를 넘고 나서 오늘처럼 쉬지 않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삼성전자의 상승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지금 기준으로 약 30% 정도 돼요. 코스피 200에서 비중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이 코스피 전체에서 약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어 생각을 하자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란 말이죠. 이 말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코스피도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항상 국내 증시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새로운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삼성전자의 상승도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언택트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큰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2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인 62,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2,400, 500, 600 이렇게 더욱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린 뉴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말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그 어떤 테마보다도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죠.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죠.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에는 탄소 저감,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스마트팜, 이렇게 4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할 때는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현대차죠.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중간재라든지 소재 부품주 혹은 장비 기업,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언택트 관련 섹터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장세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나왔던 섹터가 전기차란 말이죠. 특히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종목이 큰 시세가 나왔고 삼성 SDI는 특히 신고가가 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 세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와서 향후 며칠간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3위까지 치고 올라갔죠. 올 초에는 4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 중에서 점유율이 1위예요.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2위죠. 나머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들과 달리 LG화학 배터리는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5월 한 달 동안 삼성 SDI의 주가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의선 현대 부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천안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서 회동을 하였죠. 이 회동이 나오고 나서 삼성 SDI 주가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배터리가 현대차에는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가 현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전기차 배터리들은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튬 이온이 단점이 좀 많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전해질이 누출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충전을 하면 멀리 가지 못한단 말이죠. 약 400km 내외로 달릴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을 기술 개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제한이 있어요.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무게를 늘리던가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에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반면에 최근에 개발이 된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에 있어서 기존의 리튬과 달리 고체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없고,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800km까지 달릴 수가 있죠. 하지만 전고체 전지는 삼성 SDI,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 SDI에서만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서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지만 상용 시점이 2023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2023년까지는 3년이나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까지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간재라든지 소재 부품주 혹은 장비 기업주들도 동시에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62,000원에서 42,000원까지 떨어지고 불과 하락폭에 50%도 상승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시동을 건다면 앞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고 새로운 역사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원까지 상승한다면 반드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고점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다만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든지 조금이나마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큰 폭으로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우리가 유의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2분기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거예요. 아마도 시동을 거는 시점은 3분기 이후부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